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사용자가 공유해 주신 자료, 파도를 항해하다 미국 주식시장의 계절적, 주기적 패턴 분석 및 투자 전략, 이걸 가지고 시장의 숨겨진 리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S&P 500 같은 지수들 있잖아요. 그 오랜 데이터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들을 좀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떠드는 속설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달력 기준의 계절성하고 또 거시경제나 정치 기반의 주기성 패턴,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하고요. 이걸 사용자분들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시장 타이밍을 딱 예측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장기 분산 투자를 대체하는 그런 마법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유명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5월에 팔고 떠나라. 이거 진짜 시장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네. 그게 통계적으로만 보면요. 1945년 이후 S&P 500 기준으로 11월에서 4월 사이 평균 수익률이 한 6.7% 정도 되고요. 5월에서 10월 사이는 한 2.0% 정도. 확실히 11월, 4월이 성과가 좋았던 건 맞아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5월에서 10월 사이도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이었다는 거예요. 손실은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기간,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냥 매도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이 기간에는 위험 관리나 아니면 좀 방어적인 섹터로 비중을 조절하는 걸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하긴 매년 들어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자료 보니까 2017년 같은 때는 5월에 팔았으면 그 여름 상승장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놓쳤을 수도 있다니까. 결국 이것도 평균의 함정이군요. 5월 이야기는 알겠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좀 더 두려워하는 달이 있잖아요. 그 9월. 이 악명 높은 9월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뭐라고 하나요? 네, 9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달이긴 합니다. 1928년 이후로 보면 대략 마이너스 1.1% 정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9월에 주가가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사실 약간 더 많다는 거예요. 한 51, 2% 정도는 상승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오른 날이 더 많은데 평균을 마이너스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하락한 해의 손실폭이 유난히 컸기 때문이에요. 평균을 확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9월은 항상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큰 폭의 하락 위험,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손실이 아주 큰 그런 위험이 다른 달보다 높은 달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그랬어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도 9월 하락폭이 꽤 컸었죠. 와, 정말 의외인데요? 오른 날이 더 많았다니. 그럼 연말 산타랠리는 어떤가요? 이건 좀 기대해도 될까요? 산타랠리, 그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12월 마지막 5거래일하고 1월 첫 2거래일, 이 7거래일 동안인데요. 1950년 이후 S&P 500 기준으로 보면 평균 1.3% 상승했고요. 확률로 따지면 무려 한 77%에서 79% 확률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와, 거의 10번 중에 8번은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 랠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한 21% 정도 되는데 그때가 다음에 시장에 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 점을 더 흥미로운 포인트로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말 그 닷컴버블 터지기 직전이죠. 그리고 2007년 말 금융위기 직전, 이때 산타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재밌네요.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영원한 건 아니겠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에서 1월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1월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꽤 뚜렷했어요. 소형주 중심으로요. 그런데 이 패턴이 너무 널리 알려지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연말에 미리 산다거나 결국 그 효과가 희석된 겁니다.
시장이 정보를 반영하면서 점점 효율화되면 과거의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그렇군요. 항상 데이터를 계속 검증해야 한다는 거네요. 계절성 말고 주기성은 어떤가요?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대통령 선거 주기,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던데요. 네.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요. 연준의 금리 정책 사이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 주기가 대통령 선거 주기보다 시장에 훨씬 강력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연준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지뢰감이 막 커질 때는 성장주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같은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 에너지, 아니면 가치주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됩니다. 대통령 선거 주기는요? 대통령 선거 주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임기 3년 차가 가장 강하긴 했어요. 통계적으로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경향성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부가적인 참고지표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흥미로운 통계들이 많은데 이걸 사용자의 투자 결정에 실제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무작정 5월에 팔고 9월에 사고 이럴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자료에서는 그 핵심, 위성,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걸 제안하는데요. 이게 식단 관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주식,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핵심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그냥 가져가고요. 이런 계절성 같은 요인을 활용한 전술적인 베팅은 전체 자산의 일부, 그러니까 위성 포트폴리오에서만 좀 신중하게 시도해보라는 거죠. 아, 핵심은 건드리지 말고 일부 위성 자산으로만 활용해라. 네. 예를 들어서 5월, 10월 그 약세 기간에는 주식 비중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또 9월에 만약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공포에 질려서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네네. 반대로 11월, 4월 강세기리 이반에는 시장 상승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또 상승하고 나면 반드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통계적 패턴들을 살펴봤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가 5월부터 10월보다 강세 경향이 있었고 9월은 평균 수익률은 낮지만 그게 큰 하락 위험, 테일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타랠리는 꽤 높은 확률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대통령 선거 주기보다 시장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모든 것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인 경향성일 뿐이지 미래를 보장하는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월 효과처럼 패턴은 언제든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보는 사용자분들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나 또 위험 감수 범위 내에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조하는 참고 자료로만 아주 신중하게 활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1월 효과처럼 어떤 패턴이 널리 알려지면 그 효과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여러 패턴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 그리고 행동이 앞으로 이 패턴들의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집단적인 믿음과 행동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